뭣도 아닌 년이 우리를 지휘한다고? 데이빗 중령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막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은 경직되었습니다. 강지연 대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눈빛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죠.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강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막사 안의 모든 이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녀의 아우라는 거대한 미군들조차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35살 한국군 최연소 여성 대령, 성희롱과 편견의 벽에 맞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워야 했던 강인한 여성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강지연은 이 불공정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어디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한미합동훈련장의 이른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해가 채 뜨기 전부터 훈련장 곳곳에서는 양국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와 장비 점검 소리가 메아리쳤죠. 이곳은 앞으로 열흘간 진행될 대규모 합동훈련의 무대였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여성 지휘관이 서 있었습니다. 강지연 대령은 훈련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지휘소 앞에 서서 저 멀리 펼쳐진 훈련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5의 나이에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 강지연은 이미 군내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707 특임단 출신인 강지연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쌓으며 탁월한 전술, 능력과 불굴의 정신력을 인정받아 왔죠. 특히 3년 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서 보여준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은 국방부 내에서도 회자되는 사례였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무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도전이었습니다. 한국군 여성 지휘관이 미군을 포함한 합동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거든요. 강지연 역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왔어요. 지휘소 내부로 들어선 강지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벽면에 걸린 대형 작전 지도였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마커로 표시된 수많은 전술 포인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강지연은 지난 한 달 동안 이 지도를 수백 번도 넘게 들여다보며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았어요. 산악 지형의 특성, 기상 조건, 각 부대의 이동 경로와 작전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강지연의 부하인 이민석 대위가 지휘소로 들어오며 경례를 올렸어요. 이민석은 강지연보다 3살 어린 32의 나이로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기갑부대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유능한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여성 상급자 밑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우려를 갖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미군 막사에서는 데이빗 중령이 동료 장교들과 함께 작전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42살의 데이빗은 미 육군에서 20년 가까이 복무하며 중동 지역에서 다수의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구시대적이었고 특히 여성 군인들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여성 대령이 자신들을 지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데이빗의 반응은 노골적인 불쾌감이었죠. 조셉 장군은 미군 측 최고위 지휘관으로서 이번 합동훈련의 성공적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셉은 군 생활 30년의 베테랑이었지만 아직도 여성 지휘관의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여성이 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심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대위는 강지연과 같은 707 특임단 출신으로 강지연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료였어요. 하지만 한지수 역시 이번 임무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군과의 합동작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와 소통의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훈련 첫날 아침 8시
드디어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양국 군인들이 정렬하여 서 있었고 그 중앙에는 강지연 대령이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미군 장교들의 시선에서는 미묘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 지휘관이 향후 열흘간의 고강도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죠. 합동훈련 첫날 오후 본격적인 전술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지연 대령은 지휘소에서 각 부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GPS를 통해 추적되는 각 부대의 위치가 전멸하는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상황 보고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적 기지 침투 및 정찰 작전이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혼합된 소규모 팀들이 험준한 산악 지형을 통과하여 가상의 적 기지에 접근하는 훈련이었죠. 강지연은 각 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이동 경로를 지시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군 측에서 발생했어요. 데이빗 중령이 이끄는 팀이 강지연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무전을 통해 전달된 경로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는 독단적으로 다른 루트를 선택하여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는 명백한 지휘 계통 무시였고 전체 작전의 성공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강지연은 즉시 데이빗 중령에게 직접 무전을 걸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원래 계획대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지만 데이빗의 대답은 예상외로 불손했습니다. 그는 현장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하는 지휘관의 판단보다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신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단순한 전술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 여성 지휘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민석 대위는 지휘소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강지연 대령의 명령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민석은 강지연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첫날부터 너무 큰 갈등이 발생하면 앞으로의 훈련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였죠. 하지만 강지연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지휘관의 권위가 한번 흔들리면 전체 작전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상황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열흘간의 훈련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어요. 결국 강지연은 데이빗 중령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즉시 원래 계획된 경로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당 팀은 이번 시나리오에서 제외되며 이는 전체 훈련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명확히 통보했어요. 동시에 조셉 장군에게도 상황을 보고하여 미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조셉 장군은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해 예심,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데이빗 중령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군 여성 지휘관이 미군 장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상황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강지연의 지휘권을 인정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데이빗에게 명령에 따를 것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데이빗 중령은 결국 마지못해 원래 경로로 복귀했지만 그의 불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료 미군 장교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것에 대한 분노가 강지연에게 향했고 이는 앞으로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었어요. 특히 데이빗은 강지연이 여성이라는 점을 들어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의 지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수 대위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과거 해외 파병 당시 서구 군인들과 함께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성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강지연의 결단력과 전문성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녀를 지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훈련이 종료된 후 저녁 시간
각국 장교들을 위한 환영 만찬이 준비되었어요.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낮에 발생한 갈등의 여파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예의를 갖춰 각국 장교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일부 미군 장교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기류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특히 데이빗 중령과 그의 측근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명백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9일 동안 강지연은 더욱 거센 도전과 시련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훈련 사흘째 아침,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지연 대령은 새벽 5시부터 지휘소에 나와 전날 밤 들어온 기상 정보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예보에 따르면 오후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예정이었고 이는 오늘 계획된 야간 침투 훈련에 상당한 변수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어제 저녁 만찬 이후 위군 측에서 흘러나온 소문들이 훈련장 전체에 퍼지고 있었거든요. 데이빗 중령과 그의 측근들이 의도적으로 강지연의 지휘 능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일부 한국군 장교들까지도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석 대위가 지휘소로 들어오며 어둡게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는 밤새 미군 막사 주변에서 들려온 이야기들을 강지연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중령이 동료들에게 한 말들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서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들이었거든요. 여성이 군을 지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부터 아시아 여성의 신체적 한계를 거론하는 모독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강지연은 이민석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오늘의 훈련 계획을 점검했어요. 분노나 실망감을 보이는 순간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더욱 완벽한 작전 계획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전 10시 전체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강지연은 오늘의 작전 계획을 상세히 브리핑했습니다. 기상 악화에 대비한 대체 시나리오부터 각 팀의 역할 분담, 비상시 대응 방안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빗 중령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으려 했습니다. 계획이 너무 보수적이라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식의 지적을 반복했죠. 조셉 장군 역시 미묘한 방식으로 강지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미군 장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강지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어요. 강지연은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자신이 제시한 계획의 각 요소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고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의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어요. 특히 3년 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서 자신이 직접 지휘했던 작전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 중령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강지연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성이 남성들을 지휘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이런 식의 정치적 올바름이 실제 전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강지연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어도 여성스러운 매력이 있다거나 이런 미인이 위험한 전장에 나서는 것이 아깝다는 식의 성희롱적 발언들이었어요. 강지연은 즉시 이러한 발언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데이빗은 오히려 더욱 구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순간 강지연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경우 훈련 전체가 표류할 위험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독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다른
장교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었거든요. 한지수 대위는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분노를 억누르며 강지연을 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과거 해외 파병 당시 겪었던 유사한 상황들이 떠올랐고 그때의 쓰라린 경험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결국 강지연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요. 데이빗 중령의 발언과 행동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경력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동시에 이것이 앞으로의 훈련에서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훈련이 시작되기 전 강지연은 조셉 장군을 별도로 만나 상황을 보고했어요. 하지만 조셉 장군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갑고 회의적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했고 훈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서는 작은 문제들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어요. 이제 강지연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훈련 나흘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강지연 대령이 데이빗 중령의 성희롱 문제를 공식 제기한 이후 미군 측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치밀했어요. 조셉 장군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데이빗을 두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강지연은 혼자서 훈련장 언덕 위에 서서 저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제 조셉 장군과의 면담에서 느꼈던 실망감과 분노가 아직도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조셉 장군은 강지연의 보고를 듣고 난 후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어요. 미국식 유머와 친근함의 표현이 한국 문화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데이빗 중령에게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민감한 문제를 훈련 중에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뉘앙스까지 풍겼어요. 이민석 대위는 이러한 상황 전개를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강지연 대령의 처지에 동정심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과의 관계 악화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의 군 생활과 장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데이빗 중령과 그의 측근들은 강지연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역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지연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지휘관의 감정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식의 과민 반응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식의 논리까지 펼쳤습니다. 오전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강지연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지휘를 펼쳤어요. 각 부대에 대한 지시는 더욱 정확했고 상황 판단은 더욱 신속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 중령이 이끄는 팀은 계속해서 미묘한 방식으로 명령 불복종을 이어갔어요. 직접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느린 반응을 보이거나 불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식으로 훈련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데이빗이 무전을 통해 강지연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투였어요. 겉으로는 정중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롱과 무시가 담긴 어조였습니다. 특히 강지연을 지칭할 때 계급을 생략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식으로 그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했어요. 한지수 대위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강지연을 찾아가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한지수는 과거 자신이 해외 파병 당시 겪었던 유사한 경험들을 털어놓으며 강지연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전략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강지연은 한지수의 지지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력과 실력이 성별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거든요.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군, 조직에서조차 이런 편견과 차별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오후 훈련에서는 더욱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지연이 지시한 작전 계획을 데이빗 중령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었어요. 전체 장교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데이빗은 강지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휘계통 파괴 행위였지만 조셉 장군은 이를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라고 포장하며 넘어가려 했어요. 강지연은 이 순간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앞으로의 훈련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었고 자신의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는 완전히 실추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미군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강지연은 데이빗 중령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작전 계획이 왜 최선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데이빗의 대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지휘 계통을 무시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는지 경고했어요. 하지만 데이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며 강지연의 경험 부족을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의 소규모 분쟁과 중동의 대규모 전쟁은 차원이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실전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훈련장의 모든 시선이 강지연과 데이빗에게 집중되었어요. 이 대결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엿새간의 훈련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강지연은 이것이 단순한 작전 논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도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훈련 엿새째,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계속된 긴장과 갈등이 이제 폭발 직전의 상황에 이른 것이었어요. 강지연 대령은 새벽부터 지휘소에서 오늘의 최종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훈련을 종합한 대규모 합동작전으로 양국 군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데이빗 중령과의 갈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벌어진 공개적인 대립 이후 훈련장 전체의 분위기는 극도로 경직되어 있었어요. 일부 미군 장교들은 노골적으로 강지연의 지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한국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석 대위는 밤새 고민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강지연을 찾아가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여성 상급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며칠간 강지연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직접 목격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강지연은 이민석의 지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실패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여성 군인들의 미래와 지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조셉 장군은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적 갈등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훈련 전체의 성패가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만약 이 상태로 훈련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데이빗을 두둔해온 입장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도 어려운 처지였어요. 오전 10시 최종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지연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완벽한 계획을 제시했어요. 적 기지 무력화, 인질 구출, 후방 차단까지 포함된 복합 시나리오였고 각 부대의 역할과 타이밍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 중령은 여전히 반대 의견을 제기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방식이었습니다. 데이빗은 강지연의 계획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어요. 여성 지휘관의 과도한 신중함이 오히려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식으로 돌려서 비판했습니다. 이는 성별 편견을 교묘하게 포장한 공격이었지만 겉으로는 합리적인 우려처럼 들렸어요. 강지연은 이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직접 수행했던 실전 작전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신중한 계획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특히 3년 전 북한 무장공비 사건에서 무모한 돌격 대신 치밀한 포위 작전을 통해 아군 피해 없이 임무를 완수했던 경험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아시아의 소규모 충돌과 중동의 대규모 전투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강지연의 경험을 폄하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 전장에서는 순간적인 판단력과 과감함이 신중함보다 중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어요. 한지수 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지연을 대신해 데이빗에게 반박했어요. 과거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무모한 작전으로 인해 발생했던 참사 사례들을 언급하며 신중한 계획 없는 용맹은 무모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강지연의 전술 능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팽팽해졌습니다. 양측이 서로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조셉 장군이 나서서 중재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의 중재안은 사실상 데이빗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지연의 기본 계획을 유지하되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데이빗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강지연은 이 순간 중대한 선택에 직면했어요. 타협을 받아들인다면 당장의 갈등은 피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자신의 지휘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맞선다면 훈련 자체가 파탄날 위험이 있었지만 원칙을 지킬 수는 있었어요. 강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휘관의 책임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며 자신이 제시한 계획에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어요. 만약 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다면 자신이 지휘를 포기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던졌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조셉 장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데이빗 중령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민석과 한지수를 비롯한 일부 장교들은 강지연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강지연의 운명과 함께 이번 훈련의 성패, 그리고 앞으로 여성 군인들의 지휘까지 모든 것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훈련 7째 날, 운명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강지연 대령이 던진 최후 통첩 이후 하룻밤을 지낸 훈련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어요. 새벽부터 각국 장교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회동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오늘 실시될 최종 시나리오의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조셉 장군은 밤새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강지연의 사임 위협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한국군 지휘관이 미군과의 갈등으로 인해 훈련을 포기한다면 그 정치적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었거든요. 결국 그는 강지연의 작전 계획을 공식 승인하기로 결정했지만 예심으로는 이 계획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데이빗 중령은 이러한 결정에 분노했지만 공개적으로 반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겉으로는 명령에 따르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소극적인 협조를 통해 작전을 실패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강지연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었어요. 강지연은 이러한 음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그녀는 새벽부터 각 팀 지휘관들과 개별 면담을 가지며 작전의 핵심 포인트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군 팀들과의 협조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대안책까지 준비해 두었어요. 이민석 대위는 강지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군 장교들 사이에서 강지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던 일부 장교들도 점차 강지연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지연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한지수 대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미군 측의 일부 합리적인 장교들과 접촉하여 데이빗 중령의 행태가 얼마나 부적절한지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미군 장교들 중에는 데이빗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오전 9시 최종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어요. 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훈련을 종합한 대규모 작전으로 적기지 침투, 인질 구출, 후방 차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임무였습니다. 강지연은 지휘소에서 실시간으로 각 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세밀한 지휘를 펼쳤어요. 처음 1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각 팀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이동하고 있었고 예상했던 변수들도 적절히 대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빗 중령이 이끄는 핵심 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진격 속도를 늦추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강지연은 즉시 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예비로 준비해둔 한국군 팀을 투입하여 데이빗 팀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지시했어요. 동시에 전체 작전 타이밍을 조정하여 지연된 진격을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임기응변은 그녀의 뛰어난 전술 감각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데이빗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전을 통해 다른 미군 팀들에게 혼란스러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강지연의 명령과 상충되는 내용들이었고 이로 인해 일부 팀들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작전 방해 행위였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강지연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팀에게 무전 주파수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후 새로운 채널을 통해 직접 각 팀장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데이빗의 방해 공작을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동시에 전체 작전을 재조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했어요. 오후 2시 작전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팀이 최종 목표 지점에 동시 도달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강지연의 지휘하에 한국군 팀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보여주었고 데이빗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군 팀들도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미군 장교들은 강지연의 명령에 정확히 따라 움직이며 뛰어난 협조를 보여주었어요. 데이빗 중령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작전이 성공 궤도에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팀을 이용해 직접적인 방해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빗의 부하인 젊은 미군 중위가 그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었어요. 이 중위는 지난 며칠간 강지연의 전문성을 직접 목격했고 데이빗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팀원들을 설득하여 강지연의 명령을 따르도록 했고 결국 데이빗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오후 3시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목표가 달성되었고 가상의 인질들이 안전하게 구출되었어요. 강지연의 치밀한 계획과 뛰어난 지휘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장에 모인 모든 장교들이 박수를 보냈고 심지어 일부 미군 장교들도 강지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조셉 장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강지연의 능력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빗 중령은 완전히 패배한 상태였어요. 그의 모든 방해에 공작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훈련 8째 날 아침. 어제의 대성공 이후 훈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지연 대령에 대한 시각이 180도 달라진 것이었어요. 미군 장교들 중 상당수가 그녀의 탁월한 지휘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세대의 장교들은 공개적으로 존경의 뜻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조셉 장군은 새벽부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어제의 작전 성공은 누가 봐도 강지연의 뛰어난 능력 덕분이었고, 반면 데이빗 중령의 행동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작전 방해였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장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위까지 실추될 위험이 있었어요. 강지연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고된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성군인 전체의 지위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민석 대위는 어제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강지연 대령 밑에서 일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고, 성별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강지연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한지수 대위는 강지연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여성 군인으로서 강지연이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 군 내 성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조셉 장군이 전체 장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시선이 강지연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존경과 경외의 눈빛이었습니다. 조셉 장군은 먼저 어제 작전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말했고, 특히 강지연의 뛰어난 지휘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셉 장군은 데이빗 중령의 행동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작전 중 고의적인 방해 행위, 지휘 계통 무시, 그리고 동료, 장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 모든 것이 명확하게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조셉 장군이 더 이상 데이빗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데이빗 중령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제의 작전 실패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다른 장교들의 증언도 그에게 불리했어요. 특히 자신의 부하들마저 그의 편에 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데이빗의 사과는 진심이 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사과였죠. 강지연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동시에 이번 일이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일부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강지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군은 능력과 헌신만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곳이며, 성별이나 출신 같은 것들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다른 장교들은 강지연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능력 있는 지휘관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새삼 깨달았다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조셉 장군은 강지연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과했어요. 처음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편견에 사로잡혀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강지연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표현했어요. 강지연은 조셉 장군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어요. 특히 성희롱이나 차별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전체 훈련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강지연의 지휘하에 진행된 이번 훈련은 모든 면에서 대성공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 간의 협력과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여성 지휘관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고 진정한 실력주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는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서 군 조직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저녁 시간, 강지연은 혼자서 훈련장 언덕에 올라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길고 힘들었던 일주일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과 큰 것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은 이 변화를 지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훈련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변화된 인식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인 9째 날, 한미 합동훈련장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마무리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열흘간의 모든 과정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이었고, 무엇보다 강지연 대령이 이루어낸 역사적인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각국 언론진들이 훈련장에 몰려들었고, 이번 훈련의 성공과 함께 여성 지휘관의 활약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새벽부터 마지막 점검을 위해 훈련장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지난 9일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미군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았던 순간부터 데이빗 중령과의 치열한 대립,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낸 어제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생생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함께해준 동료들과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의 공동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셉 장군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상급 부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이번 훈련에 대한 평가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이었고, 특히 강지연 대령의 지휘력에 대해서는 최고 등급의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지휘관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런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보고서에는 앞으로 이런 합동훈련에서 성별이 아닌 순수한 능력만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건의사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데이빗 중령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어제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완전히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운 군 생활 동안 쌓아온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완전히 흔들리는 경험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앞으로는 성별이나 출신에 대한 편견 없이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동료들을 평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민석 대위는 오늘로 강지연 대령과의 임시 협력 관계가 끝난다는 사실이 아쉬웠어요. 지난 열흘간 그녀 밑에서 일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고 자신도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여성 상급자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강지연에게서 배운 것들을 앞으로 자신의 리더십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지수 대위는 같은 여성 군인으로서 강지연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번 일이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모든 여성 군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성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여성 군인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강지연이 보여준 용기와 실력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전 11시 마지막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양국의 고위 장성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폐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강지연은 이번 훈련의 총지휘관으로서 무대에 올라 최종 보고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참석자들 모두가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의 보고는 단순한 훈련, 결과 발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확인된 것은 개인의 성별이나 출신이 아니라 오직 전문성과 헌신만이 진정한 평가 기준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원칙이 모든 군사 협력에서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참석자들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폐막식 후에는 개별적인 포상 시간이 있었어요. 강지연은 이번 훈련의 성공적 지휘에 대한 특별 표창을 받았고 함께 노력해준 모든 장교들도 각각의 역할에 맞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데이빗 중령도 마지막에는 훈련 완수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을 받았어요. 이는 강지연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전체적인 화합을 우선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비공식적인 환송회가 열렸어요. 각국 장교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며 지난 열흘간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강지연에게 다가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어요. 특히 젊은 미군 장교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대부분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 원래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변화된 인식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강지연은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한 바퀴 돌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이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군에 들어올 모든 여성들이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남성 장교들도 편견에서 벗어나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는 점도 큰 성과였습니다. 달이 떠오르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강지연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이런 도전들이 계속 있을 것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실력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이번 훈련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마침내 강지연 대령은 모든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탁월한 지휘력 앞에 무릎 꿇었던 데이빗 중령, 결국 공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조셉 장군, 그리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동료들까지. 강지연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별이 아닌 실력만이 진정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였죠. 한미 합동훈련장에 울려 퍼진 박수 소리는 그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군에 입대할 모든 여성들,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격려였어요. 강지연 대령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편견과 마주하더라도 자신의 실력과 신념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